안녕하세요. 로빈후드의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 오늘은 그중에서도 진짜 알짜 정보가 오고 갔던 질의응답 Q&A 세션만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보통 준비된 발표는 좀 정제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Q&A를 보면 실제 고민이나 방향성이 더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CEO나 CFO가 미리 준비한 내용은 건너뛰고 실제 오고 간 질문과 답변 속에서 로빈후드의 현재 그리고 또 미래를 가늠해 볼 그런 단서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어떤 질문들이 오갔는지 저도 기대되네요. 이번 분석은 단순히 내용을 요약하는 걸 넘어서요. 이 답변들이 이렇게 쭉 연결되면서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로빈후드가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고 또 어떤 도전에 직면해 있는지 좀 입체적으로 같이 이해해 보는 게 목표입니다. 네, 그런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하죠.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질문과 답변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역시 사용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부터 시작하네요. 프레스턴이라는 사용자가 로빈후드 뱅킹 출시, 이게 왜 신용카드보다 더 빠를 수 있냐 이렇게 물었어요. 속도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네, 저도 흥미롭게 봤던 질문인데요. 블라디미르 테네프 CEO 답변을 보면 뱅킹 상품의 어떤 수익 구조랄까요? 아니면 운영 방식, 이게 신용카드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복잡하다. 그래서 더 빨리 출시할 수 있다. 뭐 이런 설명이었어요. 아, 구조가 더 단순해서 그렇군요. 네, 단순히 기능 하나 내놓는 걸 넘어서 이걸 통해서 고객의 어떤 주거래 금융기관, 이걸로 자리 잡겠다는 더 큰 그림하고 연결된 움직임으로 보여요. 단순히 빠르기만 한 게 아니라 또 들어보니까 초기 사용자 반응도 꽤 긍정적이라고 하던데요. 기대가 되는데 특히 예금 계좌뿐만 아니라 체킹 계좌에서도 이자를 준다는 점, 뭐 급여 자동 입금 기능 이런 것들이 언급됐죠? 맞습니다. 심지어 이미 뉴욕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시범 운영 중이고 현금 배달 기능, 이런 것까지 테스트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사용자 피드백을 보면서 출시 속도를 조절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실제 사용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여러분은 이 새로운 뱅킹 서비스? 만약 나온다면 기존 은행 계좌를 대체할 만큼 매력적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그게 궁금하네요. 자, 다음은 안정성 문제입니다. 최근에 그 AWS 장애 때 로빈후드 앱도 좀 영향을 받았었잖아요. 네, 있었죠. 그거 관련해서 질문이 나왔어요. 특히 변동성이 큰 금융시장에서는 이 안정성이 정말 생명과도 같으니까요. 테네프 CEO도 당시에 앱 성능이 좀 떨어졌다는 건 솔직하게 인정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강조한 포인트는 만약 몇 년 전이었다면 아마 서비스가 그냥 완전히 멈췄을 거다. 근데 이제는 그 정도는 아니다. 뭐 이런 거죠. 아, 예전보다는 나아졌다. 네. 시스템 복원력이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좋아졌다. 이런 자신감을 좀 내비쳤어요. 개선되었다는 점은 알겠는데 혹시 Q&A에서 뭐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적인 변화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구조적으로 뭐가 달라졌기에 그런 자신감을 보인 건지 뭐 그런 힌트 같은 건 없었나요? 아니면 그냥 좀 원론적인 답변이었을까요? Q&A에서는 뭐 구체적인 기술 스택 변화, 이런 것까지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 일을 교훈 삼아서 내무 시스템 강화는 물론이고 파트너사들하고 협력해서 안정성을 더 높일 기회로 삼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뭐 계속 투자는 하고 있구나 이렇게 짐작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금융 플랫폼 신뢰도는 결국 이런 위기 대응 능력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자, 이제 로빈후드의 좀 큰 비전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차세대를 위한 금융 슈퍼 앱. 이걸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었는데 Q&A에서는 이 그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려나갈 거냐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네, 그 슈퍼앱 비전. 테네프 CEO 답변의 핵심은 결국 주거래 계좌 확보인 것 같아요. 아, 주거래 계좌요? 네, 아까 이야기 나눴던 로빈후드 뱅킹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사용자들 월급이 일단 로빈후드로 들어오게 만들고 그 돈이 가능하면 최대한 로빈후드 생태계 안에서 돌게 하겠다. 이런 거죠. 단순히 뭐 상품 여러 개 늘어놓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고객 금융생활의 중심에 딱 자리 잡겠다. 이런 거네요. 굉장히 강력한 락인 전략 같은데요. 그렇죠. 예측 시장 같은 새로운 상품 계속 추가하고 뭐 뛰어난 사용자 경험, 낮은 비용 이런 걸 무기로 삼겠다. 이런 계획도 밝혔고요. 미국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이 비전을 실현하겠다. 이런 야심도 드러냈습니다. 네, 정말 야심찬 목표인데요. 네, 근데 이게 성공하려면 기존의 금융 강자들이랑 정말 치열하게 경쟁해야 할 거고 또 사용자들의 깊은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큰 과제가 남아있죠. Q&A 답변만으로는 이 허들을 어떻게 넘을지 구체적인 전략까지는 좀 드러나지 않았어요. 드신가요? 그 변화가 궁금하긴 합니다.
슈퍼 앱 이전의 또 다른 조각일 수도 있겠네요. HOD 서밋에서 발표됐던 로빈후드 소셜 기능에 대한 질문도 있었어요. 금융앱의 소셜 기능이라 이게 성공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런지 기대 반, 우려 반인 것 같습니다. TNFCU는 이걸 단순한 커뮤니티 기능 이상으로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용자들이 투자 아이디어를 얻고 정보를 교환하는 새로운 정보 발견의 장으로 만들겠다. 이런 목표를 제시했죠. 정보 발견이요? 네, 특히 그 인증된 트레이더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실제 거래 내역을 공유해서 컨텐츠의 질을 높이겠다. 이 계획이 좀 흥미로웠어요.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곳을 넘어서 아이디어가 시작되는 곳이 되겠다. 이런 포부죠. 주식, 옵션, 암호화폐뿐 아니라 예측 시장, 선물 거래까지 다 연동이 된다면 확실히 다른 소셜 투자 플랫폼하고는 차별화될 수 있겠네요. 근데 수익은 어떻게 내겠다는 걸까요? 뭐 직접적인 수익 모델이 있나요? 그 부분은 제이슨 워닉 CFO가 답변했는데요. 직접적인 수익화보다는 플랫폼 참여도를 높여서 더 많은 사용자를 끌어들이고 기존 사용자들의 활동을 늘리는, 그러니까 이른바 플라이휠 효과, 플라이휠 이펙트를 기대하는 모습이었어요. 플라이휠 효과요? 네, 즉 소셜 기능 자체가 돈을 벌기보다는 다른 서비스 사용을 촉진하는 역할, 거기에 집중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사용자를 묶어두는 효과는 있겠지만 근데 금융정보의 질이나 객관성? 이런 측면에서의 우려는 없을까요? 혹시 Q&A에서 이런 잠재력의 위험성, 여기에 대한 언급은 없었는지요? Q&A에서는 주로 기능 자체의 비전이나 간접적인 기여 효과, 여기에 초점이 맞춰졌고요. 정보의 질 관리라던가 잠재적 위험성,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건 앞으로 운영하면서 풀어가야 할 숙제로 보입니다. 그렇겠네요. 여러분은 투자 결정에 소셜 기능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오히려 혼란을 줄 수도 있다고 보시나요? 저도 의견이 궁금하네요. 자, 그리고 많은 액티브 트레이더들이 기다렸을 기능입니다. 공매도, 숏셀링, 도입 시점, 여기에 대한 질문도 있었죠? 네, 10F CEO 답변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HOD 서밋에서 발표는 했는데 아직 외부 고객한테는 열리지 않았고 내부 테스트 단계다라고요. 아, 아직 테스트 중이군요. 네. 그래서 최근에 마진 계좌 사용이 늘어난 거랑 공매도 기능이냐는 상관없다. 이렇게 딱 선을 그었습니다. 구체적인 출시 시점은 안 밝혔지만 개발은 진행 중이다. 이 점은 확인된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로빈후드가 새롭게 뛰어들고 있는 시장 그리고 자산 클래스에 대한 Q&A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측 시장, 프레딕션 마켓, 이게 정말 뜨겁다고요. CEO가 직접 불 붙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였다면서요. 그렇습니다. 10월 한 달 거래량만으로 3분기 전체 거래량을 넘어섰다고 하니까 성장세가 정말 폭발적인 건 분명해 보여요. Q&A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집중됐는데 로빈후드는 자신들의 강점으로 뭘 내세웠냐면 2,600만 개가 넘는 계좌 기반의 강력한 유통망, 그리고 주식, 암호화폐 등등 다양한 자산을 한 곳에서 거래할 수 있는 멀티에셋 플랫폼이다. 이 점을 내세웠습니다. 아, 유통망과 멀티 에셋 플랫폼. 그러니까 직접 거래소를 운영하기보다는 유통에 집중해서 여러 거래소들이 경쟁하면서 가격을 낮추는 뭐 지금 주식시장이랑 비슷한 구조를 만들겠다. 이런 전략이군요. 네, 그렇죠. 계약 종료도 지금 1,000개 이상으로 늘리고 카테고리도 스포츠 외에 문화, 경제, 정치 이렇게 확장 중이라고 하고요. 사용자들은 주로 기존 트레이더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사용자들이 좀 유입되고 있는 건가요? 답변을 종합해보면 일단 기존 로빈후드 트레이더들의 참여율이 높기는 한데 예측 시장 때문에 새로 가입하는 고객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만 이 폭발적인 성장이 계속될지 또 경쟁이 심해졌을 때 로빈후드만의 차별점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Q&A에서는 인터페이스 개선이나 상품 발견 가능성 향상에 계속 투자하겠다. 약간 이런 원론적인 답변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여러분은 이 새로운 예측 시장에서 어떤 기회와 위험 요인을 보고 계신가요? 네, 그 점이 중요하죠. 자, 암호화폐 쪽으로 가볼까요? 두 가지 주요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고객에게 더 나은 가격을 찾아주는 스마트 거래소 라우팅 기술의 효과, 이거였고 다른 하나는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를 로빈후드 기업 자체 자산으로 보유할 계획이 있는지 이거였어요. 스마트 라우팅 기술에 대해서는 워닉 CFO가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고객들이 더 많은 거래량을 로빈후드로 가져오게 하고 있고 평균 거래 수수료율, 그러니까 테이크 레이트도 0.6% 후반대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
오, 안정적이군요. 네, 테레프 CEO는 특히 거래량이 많은 활동적인 트레이더들한테 맞춤형 가격을 제공하는데 이 기술이 중요하다 이렇게 덧붙였죠. 검토 중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뭐랄까 커뮤니티와의 연대 강화 이런 측면하고 또 기업 자본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주주 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재무적인 관점 그 사이에서 좀 균형점을 찾고 있다 이런 뉘앙스였어요. 아, 양쪽을 다 고려하고 있다. 네, 결정된 건 없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 답변은 커뮤니티의 기대와 재무적 현실 사이에서 좀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직은 명확한 반영이 정해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은 비상장 주식시장입니다. 요즘 기업들 상장이 점점 늦어지면서 개인 투자자들 관심이 높은 분야인데 로빈후드는 로빈후드 벤처스라는 이름으로 이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고 있죠. 맞습니다. 테네프 CEO하고 베르마 신임 CFO 모두 이 시장을 굉장히 큰 기회로 보고 있더라고요. 과거에 IPO 액세스 프로그램 경험이 있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일정 자산 기준을 충족 못하는 일반 개인 투자자, 그러니까 비적격 투자자, 넌 애크리디티드 인베스터들도 유망한 비상장 기업에 투자할 길을 열어주겠다. 이게 핵심입니다. 오, 비적격 투자자도요. SEC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던데요. 혹시 Q&A에서 사용자들이 이 상품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원한다고 언급된 게 있었나요? 네, 사용자들이 원하는 세 가지를 짚었어요. 투자한 자금을 필요할 때 현금화할 수 있는 일일 유동성,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비적격 투자자도 참여할 수 있는 접근성, 마지막으로 너무 분산되지 않은 집중된 포트폴리오, 이걸 원한다고 분석했고 로빈후드 벤처스는 이걸 충족하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일일 유동성, 접근성, 집중된 포트폴리오? 네, 그러면서 펀드 1호는 시작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장기적인 확장 계획도 내비쳤죠. 개인 투자자에게는 분명 매력적인 기회로 들리는데 근데 비상장 기업 투자는 상장 주식보다 정보 비대칭성이나 변동성 위험이 더 크잖아요. 혹시 Q&A에서 이런 위험 관리 방안이나 투자자 보호 장치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은 있었나요? Q&A 답변에서는 주로 상품 구조의 장점, 그러니까 유동성이나 접근성 같은 거요. 그리고 시장 기회, 여기에 초점이 맞춰졌어요. 펀드 형태로 운영되니까 어느 정도 분산 효과는 있겠지만 개별 투자 위험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장치 언급까지는 찾기 좀 어려웠습니다. 이건 실제 상품이 나와봐야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여러분은 유니콘 기업에 투자할 기회가 열린다면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실 건가요?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자, 이제 정말 미래 금융의 모습일 수도 있는 토큰화, 토크나이제이션 이야기입니다. 유럽에서 시작한 주식 토큰화 서비스, 그리고 더 넓은 범위의 자산 토큰화 비전, 여기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네, 테네프 CEO 답변을 보면 이게 3단계 로드맵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1단계는 지금 하고 있는 거, EU 안에서 주식 토큰 제공을 확대하는 겁니다. 400개 이상 종목을 제공하면서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죠. 1단계가 확대군요. 2단계는요? 2단계는 인수한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스탬프 있잖아요. 거기서 이 토큰들이 2차 거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고요. 3단계는 탈중앙금융, 디파이 생태계하고 연동해서 자가 수탁화 서비스나 담보대출 같은 서비스로 확장하는 겁니다. 아, 디파이까지? 현재 EU 모델 수익은 외환 수수료 한 10bp, 0.1% 정도 기반이라고 하던데요. 근데 여러 블록체인에서 토큰이 발행되면 시장이 좀 파편화되고 유동성이 부족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는 없나요? 그 점에 대해서 테네프 CEO는 좀 낙관적이더라고요. 커뮤니티 주도로 브릿지나 랩핑 기술 같은 게 발전하면서 상호 운용성 문제는 해결될 거다 이렇게 봤고요. 유동성 분산 문제도 기존 금융시장에서도 관리 가능했던 수준이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관리가 가능하다. 네, 더 중요한 건 토큰화의 비전이 주식을 넘어서 부동산, 사모크레딧, 예술품 이런 현재 개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자산들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 이걸 강조했어요. 24시간 실시간 거래, 소수점 거래 이걸 통해서 유동성을 높이고 투자 장벽을 낮추겠다 이거죠. 와, 정말 야심찬 계획입니다. 기술적인 과제도 많겠지만 또 국가별로 규제 환경이 다 다르다는 이것도 엄청 큰 변수일 텐데요. 혹시 Q&A에서 규제 관련 논의나 언급은 있었나요? 이번 Q&A에서는 토큰화의 어떤 기술적인 비전이나 잠재력 여기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루었고요. 구체적인 규제 통과 전략이라던가 국가별 규제 차이, 여기에 대한 깊이 있는 언급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로빈후드도
당연히 이 부분을 알고 있을 거고 앞으로 사업 확장하면서 풀어가야 할 핵심 과제 중 하나겠죠. 그렇죠. 토크나가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상상해 보는 것도 흥미롭네요. 네, 정말 큰 변화일 수 있죠. 토크나 전략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언급된 비트스탬프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인수 후에 분기 대비 60% 이상 성장하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하던데 로빈후드에게 전략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테네프 CEO는 비트스탬프가 아까 말한 토크나 비전의 2단계, 즉 2차 거래 지원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로빈후드의 첫 번째 기관 대상 사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아, 첫 기관 대상 사업이군요. 네, 개인 투자자 중심이었던 로빈후드가 기관 시장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중요한 발판이라는 거죠. 기관 고객들의 높은 요구 수준이 오히려 로빈후드의 상품이나 서비스 수준을 끌어올리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를 넘어서 기관으로 또 미국을 넘어서 글로벌로 로빈후드의 사업 영역이 다각화되는 모습이 아주 뚜렷해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기업 전략하고 재무 관련 Q&A로 넘어가 볼까요? 한 분석가가 로빈후드의 최근 제품 출시 속도가 놀랍도록 빨라졌다. 이렇게 칭찬하면서 그 비결을 물었어요. 네, 실제로 최근 로빈후드 신기능 출시 속도는 눈에 띄게 빨라졌죠. 테네프 CEO하고 원익 CFO가 여러 요인을 좀 복합적으로 설명했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인력이나 인프라 같은 기초 체력을 다진 점, 또 빠른 실행을 중시하는 문화를 정착시킨 점, 특히 고객 서비스나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AI 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해서 효율성을 높인 점이요. AI 도입도 있었군요. 네, 심지어 업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평하더라고요. 그리고 의사결정 속도를 높인 GM, 그러니까 제너럴 매니저 제도를 도입한 것, 그리고 명확한 재무 원칙하고 ROI, 투자 수익률 기준을 설정한 것, 이런 것들을 꼽았습니다. 단순히 뭐 하나가 아니라 기술, 문화, 조직 구조, 재무 원칙 이런 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시너지를 낸 결과다. 이런 분석이네요. 확실히 이전하고는 다른 실행력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과거에 좀 성장통을 겪었는데 그걸 딛고 한 단계 좀 성숙한 기업 운영 체계를 갖춰가고 있다. 이런 인상을 줍니다. 다음은 120조 달러 규모로 추산되는 거대한 세대 간 자산 이전 기회에 대한 로빈후드의 전략입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의 자산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이 흐름 속에서 로빈후드는 어떤 역할을 하려는 걸까요? 테네프 CEO는 가족 단위 사용자 경험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답했어요. 예를 들면 신용카드나 뱅킹 상품 만들 때 배우자나 자녀 명의 계좌 개설을 쉽게 하는 식으로요. 로빈후드가 자연스럽게 가족금융의 중심 플랫폼이 되도록 유도하겠다. 이런 전략입니다. 아, 가족금융 허브. 현재는 개인 투자 계좌나 은퇴 계좌 위주지만 앞으로 뭐 신탁, 트러스트이나 미성년 자녀를 위한 계좌, 커스터디얼 어카운트 이런 걸로 상품 라인업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죠. 단순히 계좌 종류만 늘리는 게 아니라 가족 단위의 금융자산을 어떻게 더 편리하게 도울 거냐 이게 관건이겠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좀 더 복잡한 재무 상담이 필요한 고객들을 위해서는 인수한 자문 플랫폼, 트레이드 PMR, 이걸 활용할 계획도 밝혔어요. 이걸 통해서 고액 자산가나 복잡한 니즈를 가진 고객까지 다 아우르면서 세대 간 자산 이전 시장의 상당 부분을 공략하겠다. 이런 목표입니다. 그렇군요. 여러분의 가족금융관리, 로빈후드 같은 플랫폼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편리할 수도 있겠네요. 글로벌 확장 야심도 드러냈습니다. 10년 안에 해외 매출 비중을 50% 이상으로 만들겠다. 이 목표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근데 아직은 좀 초기 단계 아닌가요? 네, CFO하고 CFO 모두 아직 초기 단계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영국 시장처럼 자체적인 서비스 구축이랑 성장을 우선하지만 필요하다면 M&A도 고려할 수 있다. 이런 여지를 남겼어요. 이 부분은 기업 인수합병 경험이 많은 신임 CF 베르마의 역할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영국이랑 EU 시장에서 초기 사용자 활동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마케팅 투자도 시작했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특히 EU에서는 30개국의 주식 토큰 서비스를 출시했지만 아직은 성과를 판단하기 이르다. 이런 좀 신중한 입장을 보였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토큰화 전략 같은 게 더 구체화되고 자리를 잡아야 본격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하겠군요. 네, 글로벌 확장은 분명 중요한 성장 동력이지만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투자의 관점에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비용 관리 측면도 짚어봐야겠죠. 2025년에 CEO 주식 보상 같은 일회성 비용 요인이 있었는데 2026년 비용 관리 기조는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원익 CFO는 지난 몇 년간 유지해온 원칙을 그대로 가져갈 거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핵심은 수익성 있는 성장하고 마진 확대, 이걸 동시에 추구한다는 거예요. 수익성 있는 성장과 마진 확대. 네, 기존 사업에서는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서 비용 증가율을 한 자릿수 초반으로 억제하고 여기서 아낀 재원을 마케팅이나 신규 사업 같은 성장 동력에 재투자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새로운 기능이나 시장 확장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면서도 동시에 비용 효율성을 높여야 하는 이게 참 어려운 과제네요. 이 균형을 어떻게 맞춰나갈지 지켜보는 것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체제 하에서 이 기조가 어떻게 이어질지도 주목됩니다. 마지막 질문은 좀 더 구체적인 데이터 공개 요청이었습니다. 한 사용자가 예측 시장의 월간 거래량 데이터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네, 원익 CFO는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답변을 내놨답니다. 이 사안은 신임 CFO에게 전달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새로운 상품의 성과에 대해서 사용자들이 더 많은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도 좀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네, 오늘 로빈후드 3분기 실적 발표 Q&A를 정말 깊이 파고 들어봤습니다. 로빈후드 뱅킹, 소셜 기능, 공매도 준비 같은 핵심 서비스의 진화 방향을 엿볼 수 있었고요. 예측 시장, 비상장 주식, 토큰화 같은 완전히 새로운 영역으로의 대담한 확장 계획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빨라진 실행 속도의 비결, 가족 단위 서비스 강화, 글로벌 확장 전략, 그리고 비용 관리 원칙까지 로빈후드라는 기업의 현재 전략과 고민을 정말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Q&A 세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CFO 교체라는 변화 속에서도 사업의 큰 방향성은 유지될 거다, 이런 메시지도 읽을 수 있었고요. 맞습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만큼이나 그걸 현실로 만들어내는 실행력이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끊임없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 나서야 하는 플랫폼 기업의 숙명 같은 것들도 느껴졌습니다. 자,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 로빈후드는 지금 뱅킹, 소셜, 예측시장, 비상장 주식, 토큰화, 글로벌 확장, 정말 여러 방향으로 동시에 나아가고 있잖아요. 네, 정말 많죠. 이 모든 시도들 중에서 앞으로 5년 안에 로빈후드가 진정한 차세대 금융 슈퍼앱으로 도약하기 위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반드시 성공시켜야만 하는 단 하나의 핵심 영역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관점이 궁금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정보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